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의 투기 광풍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서양 사례를 하나씩 들 텐데요. 요즘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 주택 투자에 대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게 됩니다.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 이세민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그러면서 당태종 때 들어서서 아주 절정을 맞이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진나라가 차이나잖아요. 중국의 시작을 진으로 보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문화의 원리는 한나라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강하게 부흥했을 때를 당나라로 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면적은 거의 청나라 빼놓고는 가장 넓은 면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쪽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 당나라 때문에 고구려도 멸망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거의 베트남까지도 막 오고 이게 이제 당나라의 광대한 광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계속 티베트하고도 전쟁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백거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백거이 한 번은 들어보셨잖아요. 이 양반이 쓴 꽃을 사다라는 시가 있어요. 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뭐 장안의 봄이 저물려고 하니 뭐 시끌벅적 마차들이 다닌다. 모두들 모란의 계절이 왔다면서 줄지어 꽃을 사러 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모란 꽃이 피는 시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어느 늙은 시골 농부가 우연히 꽃 파는 곳에 왔다가 고개 떨고 홀로 길게 탄식한다. 그 한숨을 알아채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한 폭이 짙은색 모란꽃이 중농 10집의 세금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 한 송이가 중농, 농지를 꽤 가진 집안에 10집을 모은 것의 세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돈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돈으로도 몇 천만 원씩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 사려고 했는데 이 농부가 꽃을 살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그 얘기를 시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이게 돈을 많이 벌리고 이제 번영의 시대가 오니까 처음에 이제 그 놀이로 시작을 했어요. 놀이로. 재미로 했다가 이게 더 좋은 모란꽃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경연대회가 열리고 1등을 받은 모란꽃에 상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커지다가 이게 집 한 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모란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특위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왜 모란꽃이었냐면 황실에서 그 모란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꽃하고 비슷해가지고 불교와 관련된 귀함의 상징이다. 그래서 모란은 부의 상징이다. 연꽃은 고귀함의 상징이고 모란은 부의 상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왠지 있어 보인다.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죠. 실제로 모란이 비싸지다 보니까 진짜로 모란을 많이 가지면 부자가 돼버리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전을 내고 꽃 한 송이를 사고 한 그루에 수만 전 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한 5전 정도면 쌀한가마 뭐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도둑은 어떤 승려에게서 모란을 한 그루 훔쳐가지고 이거를 미안하니까 황금하고 고급 차를 승려한테 주고 떠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고급 차, 요새 얘기하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고급 차가 마시는 차거든요. 이것도 사치의 일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그 투기 쪽으로 번지면서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요, 티벳이 왜 중국한테 망했는가 라는 재미있는 일화가 이 차에 있다고 합니다. 차마고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를 말에 실어서 높은 곳으로 간다가 차마고도 거기거든요. 티벳을 일주하는 도로인데, 모르는 분들은 무슨 차를 저렇게 가지고 높은 고원지대로 갔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차를 주고 말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이 강력한 기마부대가 있어가지고 항상 중국을 괴롭혔는데, 티벳의 상류층들이 차를 마시면서 향유하는 문화가 향락으로 발전하면서 자기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들을 팔아버리고 차를 사고 이러면 나중에 말이 고갈되면서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공격을 해왔을 때 티벳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걸 이제 했다고 합니다. 당나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치스러운 풍조가 인심을 퇴폐하게 만들어가지고 당나라의 쇠락을 자초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제 쇠락하면서 이후에 이게 이제 516국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조숙한 국가여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참고로 그 당나라 수도 장안성 안에는 이미 불교 성전도 있었지만 이슬람 성전도 있었고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기독교 성당도 8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당나라를 쇠락하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모란꽃 열풍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럽으로 가면 17세기에 네덜란드에 튤립 투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페인에서 독립을 하면서 17세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800년대 초반까지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그 유럽의 그 배에 거의 80% 정도는 네덜란드 배였다는 거예요. 영국이 수출을 해도 네덜란드가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영국한테 져가지고 무역의 주도권을 많이 뺏기긴 했지만 배를 만드는 건 네덜란드예요. 그만큼 네덜란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행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뭐였냐면 결정적으로 영국한테 꺾이게 된 사건이 이 튤립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16세기 중반에 이제 유럽에 튤립이 들어옵니다. 투르크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부자들이 너도나도 튤립을 사는 거예요. 저 튤립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저 튤립 비싼 거래. 그러면 더 돈을 주고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불을 과시하게 더 비싼 걸 주고 사고. 이렇게 되면서 광풍이 이제 불게 되는데요. 1635년에 기록에 보면 40뿌리에 10만 플로린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튤립에다가 장군, 제독, 총독, 뭐 알렉산더 스키피오 이런 이름까지 붙이면서 고귀하게 여기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이 1600년대 17세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한 뿌리에 12에이커의 건축물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때는 말 2마리와 마구 세트를 얹혀서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한 뿌리에 그 숭늉공 연봉의 10배를 받기도 했대요. 이때 숭늉공은요 굉장히 고임금이거든요. 예를 들어 1억이라 치면 1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기록들을 한 거 보면 10뿌리만 있으면 한 마을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대신 튤립이 상장돼가지고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참고로 현대적 주식회사 시작은 암스테르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역을 이렇게 하는데 배가 저 동양으로 가서 후추나 뭐 이런 거 가져오는데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올인했다가 망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주식을 사듯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요. 성공하잖아요. 돌아오면 그 주식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주식회사의 시스템이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는데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튤립을 하나의 주식처럼 일종의 하나의 그 투자 그걸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거래까지 있었답니다. 선물 거래 뭔지 아시죠? 물건이 나오기 전에 미리 돈을 주고 먼저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연초에 연말에 식량이 얼마 생산될 걸 대비해서 그때 생산된 걸 미리 사겠다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법은 굉장히 발달시키긴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늘어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을 때 망하는 거잖아요. 튤립도 마찬가지예요. 너도나 뛰어들다가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되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돈만 내다가 나중에 가재도구 재산을 팔아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일부 부자들이 사지 않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눈치 빠른 부자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6주 만에 가격이 10,0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6주 후에는 제값으로 돌아갔어요. 어차피 수십만 배 가격으로 팔리던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귀족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온 재산을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도 생기고 하면서 네덜란드가 경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서 영국하고의 경쟁에서 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에 물론 뭐 여전히 잘 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네덜란드는 지금의 네덜란드 같은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는 좀 화랑이 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투기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잠깐 몇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은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올라갈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 빨리 나오는 분들을 못 봤어요. 최근에 제가 자본시장연구원의 그 조사를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단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손실률이 크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지난 10년간을 조사했는데 사고 파는 게 숫자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분들은 무수히 많은 단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가 돼서 돈을 밑지는 것들이 통계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코인이든 주식이든 주택이든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저는 맨날 쳐다보고 맨날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투기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 한번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